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자, 사인의 값이나 코사인의 값이나 탄젠트 값을 우리가 값을 낼 때, 자, 그 각이 뭐가 될 때? 특수각이야. 자, 특수각 또는 이 특수각의 확장을 이용해 가지고 특수각이 확장되었을 때 이 값들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건데,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방정식도 풀어야 돼요. 근데 방정식과 부등식 안에 들어있는 그 해가 뭐가 된다? 나중에 되면 각이 되니까 각이 얼마가 될 때 어떤 값이 되는지는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고.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뭐부터 보셔야 되느냐? 첫 번째, 자, 우리가 결국에는 호도법의 각으로 됐을 때 분모가 3인 녀석, 분모가 4인 녀석, 분모가 6인 녀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60도 기반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 45도가 기반이 되는 거고, 얘는 30도가 기반이 되는 거니까 각각 다 아시겠죠? 자, 3분의 파이 있을 거고요. 3분의 2파이가 있을 거고, 3분의 4파이가 있을 거고, 3분의 5파이가 있습니다. 4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 4분의 3파이가 있을 거고, 4분의 5파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4분의 7파이가 있습니다. 6분의 파이가 있고, 6분의 5파이가 있고, 6분의 7파이가 있고, 6분의 11파이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네.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 12가지 값에 대한 삼각 B값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 뭐? 첫 번째 뭐부터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60도냐 60도 기반이냐, 아니면 45도 기반이냐, 아니면 30도 기반이냐, 이거를 뭐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이렇게 누워있느냐, 기준이 되는 각이 누워있느냐, 아니면 1대1대 루트 2나서 머릿속으로 이게 45도가 되느냐, 제일 마지막에 60도처럼 세워져 있는 각이냐, 이게 어디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뭐다?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좀 이상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좀 그런데? 그치? 미안해. 뭐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몬스터 도감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 됐지? 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 부분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뭘 해주셔야 되는데, 4분면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1, 2, 3, 4. 그래서 두 번째는 부호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봅시다. 자, 사인의 6분의 11파입니다. 30도 기반. 예. 그래서 2분의 1, 1, 4, 2, 4, 3, 4, 4, 4분면. 그래서 마이너스. 오케이? 됐어? 이까지 됐지? 됐죠? 자,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게 무시가 되겠지. 자, 코사인 3분의 5파입니다. 코사인 3분의 5파이. 60도 기반. 60도 기반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 되는 거고, 1, 4, 2, 4, 3, 4, 4, 4, 4, 4 분면이니까 플러스입니다. 오케이? 잘했어? 잊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런 형태가 된다. 다 되셨죠? 다 됐을 거란 말이야. 자, 첫 번째 내용들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했었으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정의를 했느냐,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위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될 때 요 점의 좌표는 누가 됐다?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됐다는 거. 기억나시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뭐야?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가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이 원이 단위 원 자체가 반지름이 꼭 1이라는 원에서만 얘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확장을 좀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확장을 시켜봅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r이었어. r인 원에서 이런 형태의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얘 또한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원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그러면 누가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몇 대 몇인데 1대 r이니까 결국 좌표도 비례해가지고 그만큼 증가하겠죠. 따라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r 코사인 세타랑 r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고 이게 곧 x 좌표고 이게 곧 y 좌표가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느냐면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x야. 그러니까 반지름 분의 x 좌표라고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경우에 따라서 사인 세타는 뭐라고 된다고? 반지름 분의 y 좌표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탄젠트 세타는 원래는 x 좌표분의 y 좌표였어요. x 좌표분의 y 좌표가 되었는데 얘를 누구로 나눠준다? 둘 다 똑같이 반지름 나눠주면 누가 되더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까지 이해되시죠?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내용으로 조금 넘어가서 이런 내용을 좀 해드릴게. 자, 근데 봐. 여기 봅시다. 이 하얀색 원에 원래 우리가 x 좌표, y 좌표 할 때 그때의 원의 방정식이 누구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1이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니? 항등식 하나 나오겠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하면 뭐 나온다? 항등식이 한 개 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입하면은요. 당연히 똑같죠. 왜냐? r 제곱이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했었을 때도 대입하고 대입하면 r 제곱 날아갈 거니까 대입하면 항등식이 하나 등장하는데 자 매우 중요한 항등식이죠. 기본적으로 항등식이 하나 있어요. 자 가장 기반이 되는 항등식이 뭐야? 사인의 제곱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가 항상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자 하나의 항등식이 등장할 거고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거든. 자 이 녀석을 제곱하잖아요. 제곱하면 누가 된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개 곱해서 2배 해주면 되는데 얘가 뭐가 된다? 1 플러스 2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까지 이해되시죠?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두 개 곱해서 2배 해주니까 얘가 된다. 이까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런 왜 나오는지 알지? 오케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하면 무조건 1 나오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수학 1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겠지만 그냥 유도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누구로 바꿔줄 수 있느냐 하면 사인과 코사인을 합하게 되면 탄젠트로 바뀌는 거니까 분모에다가 뭐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눕시다.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눕시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뭐한다? 나누기라면 얘는 뭐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외우기 쉽도록 뒤에다가 적을게요. 탄젠트 제곱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니까 그건 1이 되겠고 제일 끝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는데 자 이렇게 외웁니다. 한, 타 이쪽 아닌데 맞지? 스 오케이? 한 타스로 연필 한 타스 할 때 한 타스 오케이? 한 타스 됐어? 한 타스 좀 이상하긴 하지. 나도 이상하긴 해. 하면서도 좀 그렇긴 해.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할지는 모르겠지만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 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컨트 x라고 부를 때 이 부분도 많이 쓰이거든요. 한타 씁니다. 시컨트 제곱 x가 될 거니까 뭐 나중에 이거 x가 아니구나. 세타구나. 자 세타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한타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쓰이는 거고
됐어?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넘어가시고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얘 기억하시고 얘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잘 들어봐. 얘는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쓰이는 내용이니까. 자, 뭔가 관계식이 등장해요. 자, 관계식을 봤었을 때 이 역할이 도대체 뭐냐? 얘 역할이 도대체 뭐냐?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이걸 이용하면 뭐다? 하나의 문자로 바꿔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자, 만약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 되었고 여기 2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거는 문자가 지금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 한 문자에 관한 3차 방정식을 풀어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형태가 등장하면 누구를 살짝 쓰느냐? 얘를 씁니다. 얘를 써서 한 문자로 바꿔줍니다.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자, 지금 주제는 한 문자로 어떻게 바꾸느냐? 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자, 얘는 그대로 두시고요. 얘를 뒤쪽으로 넘깁시다. 2의 사인의 세타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해주면 돼?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4의 사인의 제곱이라 적을게. S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된다? 4분의 1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더하기 코사인 S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앞에 거 제곱 2개 곱해서 2배, 끝에 거 제곱.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S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주면 된다? S제곱은 1 마이너스 C제곱이랑 동일할 거니까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집어넣으시면 뭐가 만들어지는데요? 4에 1 마이너스 C제곱에 그 값이 4분의 1에 마이너스 C 더하기 C제곱이니까 한 문자로 바꿔졌다. 이 얘기야. 오케이? 방정식을 풀 때나 아니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도 요긴하게 쓰는 거니까 다시 뭐라고요? 함수 통일을 시켜주는 거야. 함수 통일을 시켜줍니다. 코사인 함수면 코사인 함수로, 탄젠트 함수면 탄젠트 함수로, 사인 함수면 사인 함수로 뭐를 이용해가지고 이 항등식이 왜 필요한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한 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 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얘만 있으면 좋겠지만 자, 한 개가 더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 얘들아 여기 봅시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보자고. 만약에 코사인 세타 앞에 2가 붙어 있고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칩시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있는 거야. 사코 다 문자가 두 가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한 문자로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 눈치 빠른 학생은 이미 맞겠죠. 탄젠트는 뭐로? 코사인과 사인으로 한꺼번에 있는 거니까 한 문자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눠준다? 나누기 코사인 세타를 해준다는 얘기야. 나누기 코사인 세타가 있을 거지. 물론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데? 2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문자로 바꿔줄 수 있겠네. 오케이? 알았어요? 자, 한 문자로 바꿔주는데 그 중간에 뭘 이용하면 된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가?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이용해주면 되는데 그냥 얘는 뭐로 나누죠? 코사인 세타로 나누자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금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다야. 이게 다예요. 식조작들은 이게 다니까. 자, 문제를 이제 싹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싹 한번 풀어봅시다. 몇 장 보시느냐면 하자.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이 있으니까. (8-3번부터) 한번 봅시다. 너무 쉽다. 8-3번. 자, 이렇게 적을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죠.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이러한 식은 자동으로 뭐가 확보되어 있다? 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 있지만 이게 무조건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관계식을 꽁으로 하나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꽁으로 하나 들고 있더라 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 값이 등장하게 되면 얘랑 더불어서 뭐가 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된다라는 게 자동으로 확보가 된 상황이야. 그러면 관계식이 하나가 있지만 하나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둘을 이용해서 충분히 나머지 값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자, 사인과 코사인을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됐죠? 저렇게 적어도 되겠죠? in 세타 없앤 거야. os 세타 없앤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1이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위에 있는 이 녀석이 얼마가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넘겨주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라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누가 되더라? 마이너스에 얼마가 되니? 8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알았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세제곱 나왔고 네제곱 나왔다. 가보자고. 사인의 세제곱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의 세타, 얘가 도대체 얼마냐? 그러면 쟤를 등장시키는 곱셈 공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사인의 세타의 코사인의 세타의 몇 승? 3승 해주면 얘가 등장하겠네. 내가 원하는 답이 여기 있겠죠. 내가 원하는 답은 여기에 쓰일 거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항들을 봅시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자, 일부러 다 적어줬어.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위에 나와 있고요. 더해주면 2분의 1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겠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8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9가 되겠죠. 마이너스 8분의 3 하나,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1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16분의 9가 나오겠네. 그러면 앞으로 넘겨주면 16분의 9가 더해지겠고 16분의 2니까 16분의 11이 되겠지.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16분의 11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더라. 오케이? 자, 이제 계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이야? 2번이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니? 사인의 4제곱의 세타에 코사인의 4제곱의 세타가 되는 거니까 얘는 누구 전개하면 얘가 나오는데, 사인의 제곱의 세타랑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를 제곱해 주시면 나오겠고, 자, 내가 원하는 답은 여기 적혀서 나올 거겠지, 전개하면. 그리고 2개 곱해서 2배 있으니까 2 곱하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흘러나오겠지. 자,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은 뭐야? 항등식으로서 이 값 자체는 제곱하더라도 어차피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있을 텐데 어디 있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가 제곱해서 들어갈 거고, 16분의 9가 되는데 8분의 9가 되겠고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답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답이 얼마가 나와? 1이 나올 거고 얘가 되는 건데, 잠깐만, 이게 제곱이잖아. 제곱이고 이게 이거잖아. 얘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죠? 64분의 16분의 9. 64분의 제곱해 주니까 9가 되고 32분의 9가 되네. 32분의 9고 이항시켜주면 얘는 답이 32분의 23이 되겠지.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4번 봅시다. 자, 4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탄젠트 세타가 있어요. 여기에서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탄젠트는 직접 구하기 힘들면 뭐 하면 된다? 결국 사인과 코사인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야.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사인분의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통분해주면 사인과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 제곱 합하면 어차피 1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 있죠.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네. 그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더라. 4번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자, 5번에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뺄셈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낼 수 없어서 뭐 해주면 된다? 제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제곱을 해봅시다. 그게 얼마가 되는데?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또다시 나오네. 얘가 곱해주면 4분의 3이 됩니다. 2 곱해주면 얘가 4분의 3이 되겠지. 그럼 계산해주면 4분의 7 되겠지. 4분의 7 되니까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7이 됩니다. 2분의 루트 7이 되겠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넘어가서 8-4번입니다. 와, 8-4번 볼게요. 자, 8-4번에는 2x의 제곱 더하기 p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가 있는데, 자, 이거의 두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예요. 뭐라고요? 두근이 누구라고요? 두근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두근이니까 뭐가 확보된 거야? 아, 사인의 제곱 세타와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이 관계는 자동으로 확보가 된 거고, 얘를 바탕으로 위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더 나오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p가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p가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 두 번째,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곱이 얼마가 나오는데?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끝이네. 자, 이거 두 개 이용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 자, 뭐를 해줄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 한번 해봅시다. 전체 제곱하면 1 하나 나올 거고요. 이 관계식 하나. 그 다음 두 개 곱해서 두 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두근의 곱까지 활용해주면 아, 이게 0이 나오네. 그럼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0이 나오네. 그럼 0이 나오는 거니까 P값이 얼마가 나온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P값이 0입니다. 얘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가 더 있죠. 얘가 0이야. 얘가 0. 얘가 0이라고. 사인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두근으로 하고, 자,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뭐한다?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드는 건데,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잖아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 x제곱에 마이너스에 뭐만? 합 x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해줍니다. 여기에 x가 되겠고, 두근의 곱은 어차피 역수관계니까 1이니까 뒤에다가 1 적어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계산해 봅시다. 얘는 다시 한번 하는 거야.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사인분의 코사인이고, 따라서 통분해주면 사인과 코사인 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인 코사인 분의 1,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옆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8-2번 봅시다. 8-2번.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 이게 이제 잘 들어봐봐. 생각보다 이거 잘 못하는데 직각삼각형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별거 아니고요. 별거 아니야. 자, 들어봐봐. 사인의 세타가 5분의 3이야.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야.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 가지 삼각 B가 나오면 뭘 한다? 다 알 수가 있다. 싹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싹 다 알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먼저 이 상황이 나오는 직각삼각형을 일종 그립니다. 어느 정도 그립니다. 이 직각이야. 얘가 지금 세타가 되거든. 그럼 여기가 5잖아. 그럼 높이가 얼마였단 얘기야? 3이었단 얘기지. 오케이? 그럼 뭘 사용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아, 얘가 길이로서 얼마가 됐다? 4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 그러면 따라서 사인 세타가 나왔어.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5분의 3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자,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를 했을 때 얘가 무슨 값이야? 양수 값이지. 사인 값이 양수가 되는 지점은 몇 사 있어요? 1사도 있고 2사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1사도 있고 미안하다 얘들아. 1사도 있고 2사도 있는 상황인데 세타 값이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사분면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의 영향을 받나? 부호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부호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 1사 있을 때 2사 있을 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도 있을 거고 탄젠트 세타도 있을 텐데, 자, 그 녀석들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 뭐가? 절대값은 똑같겠죠. 자, 가봅시다. 전부 다 5분의 4입니다. 5분의 4고 5분의 4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3이고 4분의 3입니다. 자, 뭐만 결정해주면 돼? 2사분면에 있느냐 1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만 살짝 건드려 주시면 되는데, 자, 1사분면에 있으면 둘 다 플러스겠죠. 2사분면에 있으면 사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오케이? 1사분면에 있는지 2사분면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자, 한 가지만 더. 간혹 가다가 이런 것들을 코사인 세타를 A라고 두면 뭐 양수라고 합시다. 문제 그냥 A로 나오는 거야. A로 나오면 또 못 풀어. 답답합니다. 똑같아요. 뭐냐? 얘는 5분의 3이라 맞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보면 되는데? 1분의 A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됐어요? 1분의 A로 보면서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야. 직각이고 세타가 되는 상황. 오케이? 다 됐나요? 직각이고 세타가 되는 상황. 얘는 계속 씁니다. 얘가 1이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A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뭐가 되겠어? 1-A 제곱이다라는 길이로 나오겠죠.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몇 사분면이야? 그렇지. 1사분면과 4사분면이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사인 세타를 구해볼 거고 코사인 세타도 구해볼게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각각 구해봅시다. 자, 사인 세타 얼마가 된다고? 루트 1-A 제곱이야. 얼마라고? 루트 1-A 제곱이야. 탄젠트 얼마라고? 사인 세타 맞고요. 이게 뭐예요?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입니다. 미안. 탄젠트 세타니까 A분의 루트 A 제곱 빼기 2야. 그래서 A분의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이고 a분의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사분면에서는 무조건 뭐가 확보된 거야? 플러스라는 부호가 확보가 된 건데 얘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4사분면일 때는 이런 부호를 가지고 1사분면에서는 이런 부호가 가져진다 라는 얘기야.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8-2번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할게. 요 밑에다 할게요. 8-2번의 1번입니다. 세타가 무슨가? 예각이니까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가 되겠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립니다. 자,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고 얘가 5고 얘가 3이고 여기가 세타고 3대 4대 5가 돼야 되니까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뭐 부호만 생각하는데 부호 생각할 별 필요가 없이 그냥 양수잖아. 왜냐하면 1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러면 5분의 3이 5분의 3이 코사인 세타였으면 5분의 4지. 5분의 4고 탄젠트니까 3분의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 자 탄젠트 세타가 나와 있어요. 근데 특이하죠.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다? 3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탄젠트 세타가 1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밑변 대 높이가 되겠지. 얘가 15고 15래 12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 5가 되겠죠. 그러면 12대 5대 13이 됩니다. 오케이? 12대 5대 13이 될 거니까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고 나머지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3, 4분면이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자 사인은 13분의 5가 되고 탄젠트는 12분의 5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네요 라는 거죠. 뭐야? 아 생각 없다 진짜. 13분의 5죠 밑에. 미안. 코사인인데 탄젠트로 갔어. 그래서 13분의 12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코사인이니까 13분의 12,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13분의 5 사인각. 이렇게.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좀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 좀 쉬었다 합시다.